자, 그 한동훈 취임 100일 됐다고 뭐 화환이 쏟아졌다고 연병들 하셔야죠. 읽어보고 있으면은 화환은 올 수 있어요. 화 왜 못 오겠어? 주문 제작이네, 저거. 아니 어느 꽃집인지 아니, 대박 났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 하려고 그래. 봐봐요. 너무 재밌네.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할게. 이 법무부를 가면요. 이 꽃은 민원실로 배달이 되고요. 이 꽃을 그 직원들이 이렇게 출근길에다 갖다 놓는 그 상황이거든요. 자, 이렇게 모아져 있어. 그 다음 사진 한번 봐봐요. 이거 보면 딱 머릿속에 생각을 하세요. 아, 이거는 특정 특정 집단에서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보낸 거구나. 근데 이거를 언론들이 비튼단 말이에요. 쏟아졌대. 100일 축하 화환이 쏟아졌대. 거기다가 하나를 더 붙여. 검수 원복 감사해서 한동훈한테 쏟아졌대. 아주 지랄들을 하세요, 진짜. 마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한동훈 법무장관을 응원하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죠.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쏟아졌다는 말의 의미는 여러 개가 왔지만 국민들의 뜻이 모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한 집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 이런 거 보시면 자필로 쓴 것도 아니고 자필로 쓴 것처럼 얼핏 보이는 메시지들이 명언. 뭐 한동훈 장관님 뭐 깨알 같은 손글씨로 이준석처럼 글씨를 못 쓰는 사람도 한동훈 장관님 뭐 축하드립니다 이런 게 아니고 한 집에서 보낸 거야, 한 집에서. 그대로 다시 팔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싹 수거해가지고 아니, 근데 재활용하려고? 진짜 저는 이거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법무팀 법무부 그 사무실에서 그 계단에 깔아놨다는 거라면 말이 안 되는 거고, 전 일반 지지자들이 갔다 오는 줄 알았어요. 이게 판매하는 쪽에서. 근데 웃긴 거는 아까 무슨 화장실에 있는 남자가 흘려야 될 건 눈물만이 아니다. 뭐 이런 거 같은 거 적어놓고서는 뭐 대단하다고. 잠깐만, 한동훈은 흘리나 보자. 그럴 그런 수도 명언도 있죠. 있었어요? 네. 아니, 뭐. 아니, 어? 남자 화장실 다 붙어 있어.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니다. 안 가보셨구나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거 이렇게 명언들 적어놓고서는 뭐 대단한 거 마냥 기자들은 뭐 생각하고 있나 봅니다. 이런 경우는요. 특정 뭐 팬카페나 어떤 집단에서 한꺼번에 보냈기 때문에 표시가 나는 거잖아요. 우리 쪽도 안 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문제는 이게 100일 화환이 쏟아졌다라고 한동훈 빨아준 언론이 더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단적인 예가 나왔잖아요. 김건희 고모가 했던 발언 기억하십니까? 우리 해썹 인증 김해섭 씨가 화환 전시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게 이제 윤석열 응원하는 화환들 막 깔았던 거. 그 화환 전시의 주도자가 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다 했다라기보다는 김건희 고모가 이런 것들을 주도하는 유튜브들을 총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윤석열 뭐 총장님 뭐 나라를 바로잡읍시다 해갖고 자세히 보면 한 군데서 보낸 게 표시가 나잖아요. 한 집단이나 단체가 주로 보낸다고 이게. 이거 돌이켜보면 저희가 이거 근조환 뭐 아니 화환 뭐 이런 걸 막 왜 법원 앞 검찰청 앞에 이렇게 세우고 이런 일이 왜 이 검언 유착 사건 뭐 이러면서 검찰총장 문제 있을 때 아마 처음 대두된 것 같은데요. 그 시발점이 지금 뭐 우리가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저 목사님 아닌가요? 저 김건희 고모라는 했어. 분 목사님인데 제가 볼 때는 이 원예업계 쪽과도 좀 뭔가 관계가 있지 않을까, 자회사처럼 뭔가 두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의심을 할 정도로 저 꽃으로 계속 이렇게 장난을 치십니다. 그런 걸 의심해야 되는 참. 참 이지겨워. 아, 나. 왜 버퍼링이 이렇게 납니까? 야, 이게 누가 쏘는 거야, 이 전파는. 북한 소행이라고. 이러면 안 되지. 자, 버퍼가 멈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한테는 또 그런 애들이 집단적으로 모아서 뭐 근조화환 보내고 막 이런 짓들을 하는데, 그럼 언론들이 이걸 쓸 때는 과하게 그렇게 보내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뭐 한동훈한테 뭐 화환이 쏟아졌다 이렇게 누군가가 보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김건희가 또 그 고모를 통해서 이제 사실상 지휘하는 것 같은 그 유튜버들은 또 취임식에 초청하는, 참 이 상태인 거잖아요. 현실적으로는 쉽게 표현하면 강성이야 이것들. 강성 밴드 아니요. 이들 이야기대로 하면은. 우리가 좀 약한 것 같아요. 자, 근데 문제는 여기 이제 넘어가시고요. 그냥 뭐 유치하다 이런 정도로 넘어가도 될 뭘 것 해도 같고요. 촌스러워요. 김용민 의원이 한동훈 해임 건의를 넘어서 탄핵까지 가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그 논란이 민주당에서 잔잔하게 있어요. 해임 건의안은
해임을 건의할 순위 있는데 윤석열이 받아주겠냐. 그럼 민주당이 실질적인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한동훈을 탄핵해야 된다. 그냥 150석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150석만 있으면. 뭐, 이런 메시지를 내는 거죠. 한동훈이 저렇게 깝죽거리고 막 깐족대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일종의 견제로서 한동훈 자체가 지금 그 검찰 정상화법을 등짜 이용해갖고 다시 검수 원복을 만든 그 법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불법으로 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게 실수로 불법을 할 수는 있지만 고의성이 짙은 거라면 이것은 장관으로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며.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도 말을 한 게 이 등이라는 거 표현 때문에 이게 윤석열이 한동훈이 이런 걸 이용해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었고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냐? 사람이라면 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면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시행령으로 그렇게 행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정말로 자기들이 있는 권력에 대해서 진짜 0.1%라도 자기들의 권력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거를 뭐 극대화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진짜 기본적인 권력이 아니라 권한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탄핵 같은 거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저쪽에서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행동하는 것이지 민주당 같은 경우는 10개의 권한이 있더라도 한두 개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무시당하고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탄핵이라는 거에 대한 거부감들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원내에 계시는 분들이 이게 부담의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대통령 탄핵도 아니고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은 이전에 한나라당 뭐 지금의 국민의힘 전신도 너무나 썼죠. 이유도 되지 않을 걸 가지고 사유가 안 될 걸 가지고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적 인원의 과반수 이상이기 때문에 300석 중에 150석 이상만 되면 발의도 되고 통과도 나중에 이후에는 또 반 이상 또 되면 통과가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써볼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률과 법령 이것에 대해서 완전히 혼자 법무부 장관이 이 국회의 권능과 입법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을 계속 해왔거든요. 근데 이런 걸 눈뜨고 보면서도 국회 권위를 내세우지 못한다? 전 직무유기라고 보거든요. 근데 두 가지 또 다른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게 결국 법적으로 뭐 이제 도달했을 때 한동훈의 그 이전에 우리 검수완박이라는 법에 미비점들이 있어서 탄핵까지 완성이 안 되면 오히려 한동훈을 키워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렇다 한들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한동훈 장관의 지금 무도한 행태들을 보면 탄핵 카드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민주당이 지금까지 제일 못했던 게 그거예요. 보수 언론과 저쪽 눈치 보느라고 그놈의 무슨 확장성 협치하느라고 자기 역대로 민주당한테 가장 많은 의석을 몰아줬는데도 불구하고 뭘 못해서 대선까지 진 거라고 보는 게 가장 맞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갖고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강성 팬덤이라고 이야기해버리고 그리고 의뢰껏 내가 수사받을까봐 물론 그건 제 합리적 추론이에요. 수사받을까봐 에이 그러면 안 되지 역풍 벌어라고 뭔가 이상한 이유를 갖다 대는 느낌. 민주당이 지금 해야 될 거는 지지자들 그러니까 최소한 윤석열을 싫어하는 정도까지 포함해가지고 저 새끼들 뭐지? 대통령 탄핵까지는 이게 이르다 치더라도 저렇게 무도하게 위법하고 있는 장관들에 대해서 우리 한번 탄핵 한번 해봅시다라고 딱 깃발 세워놓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으로 가야 되고요. 맞습니다. 지금 윤석열 지지율이 30% 정도밖에 안 나오는 상황에서 누군 그걸 이용하지도 못하면 그게 바보 같은 게 병신 같은 거지 그게. 자 어쨌건 이런 상황인 거고 김용민 의원 또 지금 한동훈 탄핵뿐만 아니라 김건희 특검 이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대표 발의했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국민들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해야 될 게 그런 거라니까요. 봐라 우리 지지자들이 지금 김건희 특검하라고 하고 한동훈 탄핵하라고 한다. 이거를 적절하게 쥐었다 폈다 하면서 이용해 먹으면서 정치를 하는 거거든. 근데 한쪽에서는 극렬하게 그러면 우리가 위험해져라고 반대를 해. 민주당 내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전해철 의원. 말은 좀 점잖게 한 것 같은데요. 철험의 의원들 실천 실행보다 한 번 더 생각이 필요하대. 네? 뭘 한다고 그러세요. 전해철 의원님. 본인이 뭘 한다고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은데요. 많은 언론들이 크게 써줘서 이게 대비가 되지 않았지만 그저께 김혜경 여사가 경찰에 소환되지 네. 않았습니까? 그때 김건희 특검법 발의했다라는 걸 비등하게 썼어야 돼요. 근데 언론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써주지 않고 다루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시기가 거의 비슷했거든요. 이게 뭡니까? 오히려 김건희 특검법이 훨씬 더 지금 중요한 내용들인 것이죠. 국민의 관심사를 근데 그런 무시하는 건 거지. 사실 우리나라는 워낙 지금 그 기레기들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열심히 더 기울고 있어서 그런 게 문제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김용민 의원이 한동훈 해임권이나 김건희 특검 그러니까 이런 법을 발의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은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최소한 캐비넷에 김용민 의원이 털릴 게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반대 의견을 내는 의원들한테는 왜 그렇게 당원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저렇게 엄중히 타령하고 이렇게 하는지 그 이유를 자꾸 의심하게끔 만드는 거죠. 네. 자, 어쨌건 뭐 이게 지지자들은 탄핵하라고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무조건 탄핵! 정치인들이 그렇게는 못한다고 치더라도 여기에 힘을 모아가면서 전해철 의원은 김용민이나 철험회를 비판할 게 아니라 무도한 저 세력을 비판을 해야죠. 그래야 힘이 모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욕먹는 거야. 최소한 이분들이 프락치가 아니라면 간땡이가 너무 작아서 야당 의원 할 자격이 없는 거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민주당 국회의원 169명이 한동훈 저 나쁜 놈이네, 우리 탄핵이라도 합시다라고 한 목소리로 모아지면 탄핵이 가능한 거예요. 국민의힘은 100석 쭉 넘는 거 가지고, 혹은 그 전에 그 전 정권 바뀌자마자 계속해서 작은 거 하나 가지고 별것도 아닌 걸로 계속 꼬투리 잡으면서 진짜 모이면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극우 정당이라는 표현을 들으면서까지도 계속 물고 늘어졌어요. 근데 우리는 왜 정상적인 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지를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